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차게 취업의 문을 향해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풍기를 트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재현 씨는 더위 많이 타시죠? 저는 진짜 많이 타요. 땀도 많이 나고 손에도 땀이 많지만 여기저기 땀이 많이 나요. 근데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모기가 제일 싫어요. 맞아요. 예. 여름에는 또 모기가 복병이죠. 그럼요. 그래도 재현 씨만의 여름 나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에어컨 트는 거요. 예.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비법이? 해봤다. 네. 에어컨 18도씨로 해놓고 최고 냉방으로 해놓고 네, 그리고 이불 덮고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거.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네, 엄마 그쵸.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싱. 근데 어머니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페이쌤은 뭐 없으세요? 비법? 저도 뭐 에어컨만한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예전에는 막 피서다 해가지고 네네. 어디든 가는 게 좋았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길 떠나봐야 고생하고 더 덥고 그래서 그러게요. 미세먼지 네, 많고. 물가도 비싸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공감입니다. 네. 사실 여름에는 집이 최고죠. 네. 그런데 미용 씨는 아직은 뭐 산으로 놀러 가기 좀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어디잖아요. 저는 바닷가 놀러 가요. 아. 네, 여름만 되면은 바닷가 놀러 갔는데 어디? 작년에 부산 갔었어요. 부산. 좋을 때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바닷가 놀러 갔는데 어디? 작년에 부산 갔었어요. 좋을 때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이제 싫은 이유가 하나 또 있죠. 이제는 여름이 되면은 숨어있던 살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예, 근육들을 선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노출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예, 재현 씨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아니, 안 시작했는데요. 헛소문인가 보군요. 그럼요. 네. 전 다이어트 안 해요. 몸 아픈 일이잖아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 근데 이제 이 여름도 곧 다가오는데 네. 좀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이어트 하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대신에 네. 저는 차이나 코드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금요일 밤은 저희 차이나 코드와 함께 하신 거 잊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대륙 진출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따자하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哦 배웠습니다. 对，朋友们晚上好，我们是中国密码。 재현 씨 인사가 점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네. 따자하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낌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따자하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배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네. 중국어로 가다를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럼요. 열심히 공부하셨던데 네네. 기억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시. 네? 기억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시. 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당당하게 틀리기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정말 감동입니다. 네네. 네. 어쩐지 우리 재한 씨가 분장실에서부터 네. 계속 이렇게 아, 감기 하시던데 이게 걸렸어요. 복습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냉방병이라. 취였군요. 네, 맞습니다. 쌤, 저는 네. 복습한 거 티내려고 오프닝에 어울리는 그 문장도 한번 만들어 왔어요. 와. 해볼게요. 기대해볼게요. 네. 미홍 씨한테 질문을 할 건데 이제 미홍 씨. 여름도 다가오고 하고 있으니까요. 미홍, 7위에 你去哪儿? 7위에 你去哪儿? 우와. 아, 7월에 어디 가냐고 물으신 거 맞으시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슬프게도 7월 我很忙, 哪儿也不去,你呢? 네. 뭐래요? 바쁘대요. 7월 我很忙, 哪儿也不去,你呢? 네. 뭐래요? 바쁘대요. 방금 들으셨을 거예요, 보미 씨. 엄마. 취의 건망. 네. 그리고 네. 저한테 니너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네. 7月我很忙, 哪儿也不去,你呢? 네. 하지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흐름대로 我也很忙. 오.
정말 많이 들었다. 야, 되게 잘한다, 진짜로. 눈치. 방금 하신 말은 네. 나도 바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워예 엄마. 미홍, 7月你去哪儿？ 7月我很忙，哦哪儿也不去。你呢？我也很忙。 오. 평소에 중국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해요? 아니요, 그냥 어쨌든 좀 얄밉다 훌륭한 방금. 와. 태희 쌤이 말하는 대로 기억만 하면 대단하네. 되는 거 아닌가요? 어우, 진짜 대단한 거 중국어가 아닙니까? 제일 쉬웠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나마 중국어로 지금 답변을 하고 세상에. 있거든요. 한자단 입.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저도 정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게는 휴식 같은 힐링이 되어주는 이곳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게는 휴식 같은 힐링이 되어주는 이곳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내년의 기분으로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유재환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짐을 싼다는 그 기분으로요.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영어로는 where, 네. 일본어로는 도코, 네. 한국어로는 어디에 해당하는 표현 글로벌하네요. 배웠었는데요. 그렇죠. 네. 어디가 중국어로 뭐였을까요? 날? 맞아요. 오. 날이었어요. 근데 여기 단어는 쉬우니까 문장으로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니. 쉬날. 쉬날. 그렇죠. 니. 니. 쉬날. 쉬날. 그렇죠. 니 니 취날. 취날. 어디가? 니 취날. 너 어디 가였고요? 네. 그러면 나는 중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나는 와. 간다 중국에. 我去中国我去中国 我去中国. 같이 해볼까요? 我去中国我去中国 이번에는 우리는 회사에 가야 하니까 네. 우리는 회사에 갑니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네. 우리는 갑니다 회사에. 我们去公司. 公司 말고요. 公司. 公司 그쵸. 일성일성 일성일성. 네. 그러면 못 나와요. 公司. 네. 이렇게. 我们去公司. 네. 我们去公司. 너무 잘. 마지막. 네 공항이 뭐였죠? 지창. 지창 맞아요. 그러면 지창. 지창 맞아요. 그러면 보미 씨 혼자 해볼까요? 나는 공항에 갑니다. 我去机场我去机场 와, 취지창 좋습니다. 그러면 가지 않는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할 我 맞아. 不去 분할은 아니고 부치. 부치. 그렇죠. 부치. 그럼 공항에 가실 일이 이제 없으니까 나는 공항에 가지 않는다 하려면 我 부치 지창 我 부치 지창 쓰시면 아주 간단하게 부정문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디가 중국어로 뭐였을까요? 날 날 맞아요. 오. 날이었어요.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니. 쉬날. 쉬날. 그렇죠. 니 니 취날. 취날. 미홍 7月你去哪儿 미홍 7月你去哪儿 우와. 나는 와. 간다 중국에. 我去中国我去中国我去中国 네. 우리는 갑니다 회사에. 我们去公司我们去公司我们去公司 너무 잘. 마지막. 我去机场我去机场 와, 我去机场 유미 씨가 네. 이제 진짜 불과 몇 달 전에는 니하오, 뭐 쉐쉐 이런 맞습니다. 거 했었는데 네. 이제 가네 마네 뭐 장난 아니에요. 가네만. 朋友们晚上好我们是中国密码 我们去公司 너무 맞아. 분할은 아니고 부치. 그렇죠. 네. 이제 가네 마네 뭐 장난 아니에요. 가네만에 많이 늘었죠. 네, 네. 대단해요. 보미 씨가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진짜 보미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다 데려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야, 정말. 이게 한국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으로 초급 중국어를 같이 배우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사실 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네. 칭찬을 받으니까 저 사실 의욕이 또 막 생기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알려주실지 老师今天我们学什么 찐티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워둔 날. 글자도 왜 어려운데 힘들었잖아요, 외우기가. 그래서 한 번 더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어디 가세요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해보려고요. 어디 네. 계세요? 저 한국어 처음 배울 때 네. 그 있다와 계시다를 아, 이제 존대하고 네, 막. 되게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계시다, 이거 뭐를 사용해야 될지 네, 맞아요. 되게 헷갈렸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생각해보니까 중국 어디 있다 계시다가 같아요? 네, 중국어는 한 글자만 알면 돼요. 같이 어. 해볼까요? 네. 짤.
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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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는 우리 굉장히 쉽게 짜이환. 만나볼 수 있죠. 짜이환. 네, 그럼 있다. 계신환. 있을 제짜. 계신환이죠. 오. 여기에 있는 짜이환. 맞아요. 유재한 씨 이름 속에도 들어있는 네. 있을 제짜. 짜이가 있다, 계시다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계시지 않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짜이. 부짜이. 그렇습니다. 네. 부짜이입니다. 이제는 네. 그냥 부만 붙이면 다 되네요. 그럼요. 네. 부짜이. 부짜이. 전화를 왔는데 전화를 못 받거나 안 받으면은 부재중 전화 한 통. 맞아요. 이거는 그때 부재할 때 부짜이. 부짜이. 맞아요. 그 중은- 부재할 때. 중은 뭐예요? 중고 할 때 중이잖아요. 그러면 부재중. 네, 부재중은 영어. 그쵸, 예. 부짜이중. 부짜이중 电话. 부짜이중. 부짜이중 电话. 오. 자리 없을 때 부짜이는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배웠던 네. 날 하고요. 지금 방금 학습한 짜이를 함께 이어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네. 네. 你在哪儿? 니 짜이날. 你在哪儿? 안 되고요. 니 짜이날. 니 짜이날. 你在哪儿? 안 되고요. 你在哪儿? 니 짜이날. 됐어요, 맞아요. 네. 你在哪儿? 무슨 뜻일까요? 너 你 어디에 있니? 그렇습니다. 你在哪儿? 니 짜이날. 짜이 어머니. 날. 싸이를 알고 있으면 네. 전화를 받고 걸을 때 되게 유용해요. 그러면 사장님 계세요? 뭐 맞아요. 사장 회사에 있어요? 계세요? 네. 있어요?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로. 너무 좋아요. 방금 뭐. 재한 씨가 했던 사장님 계세요? 이런 것들을 아주 네. 쉽게 우리가 중국어로 바로 옮겨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사장님 계십니까? 하려면 사장님이 뭐였죠? 老板. 라- 라오반. 라오반. 계십니까? 하려면 짜이마. 짜이마 하면 돼요. 아마. 이어볼까요? 라오반 짜이마. 라오반 짜이마.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라오반 짜이마. 라오반 짜이마. 네, 그러면 회장님이 만약에 사장님이 네. 회사에 계시면 네. 라오반 짜이 공스라고 쓰면 네. 사장님은 계시다 회사에. 음. 네, 같이 해볼까요? 라오반 라오반 짜이 짜이 공스 공스. 한 번 더. 라오반 라오반 짜이 짜이 공스. 공스. 근데 사장님이 오늘 기분 좋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하려면 라오반 부자 예 라오반 부자 예. 네, 사장님 회사에 안 계시면 라오반 부자 부자, 공스 예. 너무 이렇게 그쵸, 너무 네. 좋아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라오반 부자 공스 회사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네. 표현이 되겠죠. 네. 짜이 짜이. 짜이. 짜이 짜이. 짜이. 짜 있다 계시다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你在哪儿 무슨 뜻일까요? 너 니 어디에 있니? 그렇습니다. 你在哪儿 짜이 날. 짜이 날. 니 짜이 날. 됐어요, 맞아요. 네. 你在哪儿 사장님 계십니까? 하려면 사장님이 뭐였죠? 老板. 라오반 계십니까? 하려면 짜이마. 라오반 짜이마. 라오반 짜이마. 만약에 사장님이 네. 회사에 계시면 네. 라오반 짜이 공스라고 쓰면 네. 사장님은 계시다 회사에. 라오반 라오반 짜이 짜이 공스 공스. 한 번 더. 라오반 짜이 공스.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하려면 라오반 부짜이 공스 회사 라오반 부짜이 공스 회사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네. 표현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네. 전화를 걸었을 때 아까 미용 씨가 얘기하셨지만 많이 쓰일 네. 것 같은데 네. 전화를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네. 영어로는 hello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네, 모시모시. 지금 주신 질문도요. 네. 네,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에 아. 너무 걸맞는 좋은 질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헬로우와 네. 여보세요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요. 네. 같이 해볼게요. 喂你好 웨이 니하오. 喂你好 웨이 니하오. 네, 뭔가 멋지지 않으세요? 喂你好 니하오는 네. 알고 있죠? 네. 니하오. 그게 웨이가 뭐야? 헬로, 웨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喂你好를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시면 돼요. 喂你好 웨이보의 웨이가 그럼 이런 거예요? 다른 웨이보는 이제 좀 다르죠. 달라요? 웨이는 네. 이제 그건 작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아, 뜻이고, 그렇군요. 喂你好 이 전화 얘기. 네, 웨이 喂你 니하오.好 좋습니다. 네. 웨이 니하오. 뭐 짜이환. 맞아요. 얼웨이 짜이마. 오, 맞아요. 얼웨이 짜이마. 오. 네, 이렇게. 喂你好， 喂你好喂不宅， 아,
제시에. 마음의 부자. 빈눈도 없다고요? 밭을 맞던가, 밭을 말던가. 그러니까요. 이제 여보세요만 알려들어도 이렇게 상황극까지 네. 그럼요. 네. 하시네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사실- 레이니하오, 뭐, 스 짜이환, 맞아요. 얼메이 짜이마. 오. 네, 이렇게. 喂，你好， 네. 喂，不宅， 아, 不宅， 제시에. 마음의 부자. 사실 페이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웨니하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웨이라고 해도 돼요. 웨이. 네, 이렇게 말하면은 친근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도도하고 시크한 느낌이 좀 산다고 하나요? 그러면 왜? 왜? 在哪儿啊？ 왜? 在哪儿啊？喂，喂， 웨이는 사실 한국말로 따지면 무슨 뜻인가요? 웨이 하고 받으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정도군요. 여보세요? 네. 약간 서울 남자 느낌? 왜? 웨이? 네, 도도하게. 하면 조금 친절한 느낌. 네. 네, 그래서 회사에서 받으실 때는 일반적으로 근데 웨니하오. 사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되게 친절 웨니하오 이러진 않고 웨니하오 왜? 이렇게 웨니하오 이렇게 네 그것도 시크하게. 네 그래서 시크하게 웨니하오. 그냥 하는 미용 얘기니까 씨도 그렇게 받아요. 그 되게 자연스러운데 웨니하오. 네 웨니하오 오. 이렇게 오, 자연스러운데요. 세상 저렇게 이름 할래요. 표정으로. 저도 저렇게 할래요. 웨니하오. 네. 해봐요 그러면. 웨니하오. 웨니하오. 영어 연기 틀려. 웨니하오. 너무 연기하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웨니하오 전화를 받고 네.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자리에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배워봤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짜이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네,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장소,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공항은 어디 있어요? 라던가 네. 네, 당신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같은 표현들을 짜이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이가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인 게 그렇죠. 이게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이거 하나면은 다 활용이 가능한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짜이 환도 멀티플레이어고 그렇죠. 짜이도 멀티플레이어고. 그러면은 한국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네. 좀 한국 짜이날, 한국 짜이날, 오, 맞아요. 이런 근데 느낌. 짜이날 하면 아. 저기에 있다는 뜻이 되고요. 네네. 짜이날. 짜이날, 그렇죠. 네. 한국어 짜이날. 한국 짜이날. 같이 해볼까요? 네. 한국어 짜이날. 한국 한국 네, 짜이날.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네. 표현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공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 지창. 공항이 어디에 있나요? 하려면 네. 찌창, 짜이날. 지창, 짜이날, 짜이날 아니고 짜이날. 짜이날. 그렇죠. 한국 짜이날, 한국 짜이날, 짜이날. 그렇죠. 네. 한국어 짜이날. 한국 짜이날. 같이 해볼까요? 네. 짜이날. 짜이날. 그렇죠. 네. 찌창, 짜이날. 지창, 짜이날. 그러면 제가 보미 씨한테 여쭤볼게요. 너희 회사는 어디에 있니?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희들의 회사는 어디에 있니? 你们公司在哪儿？ 와 어디에 있니? 你们公司在哪儿？ 와 니먼 공스 짜이날. 너희 회사는 어디에 있니? 라고 쓸 수 있고요. 대단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도 되나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부러우니까. 안 될걸요? 我的男朋友在哪儿？ 네. 우와. 我的男朋友在哪儿？ 네. 우와. 我的男朋友在哪儿？ 네. 우와. 안 된다니까요. 센스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감사하죠. 같아요. 네.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스카이, 스카이. 이게 음성 중에 싸워도 돼요? 아니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돈, 지엔 배웠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我的钱在哪儿？我的钱在哪儿？ 아, 맞아. 떼인 돈 받을 때. 我的钱在哪儿? 내 돈 어디 있어? 我的钱在哪儿? 我的钱在哪儿? 내 돈 어디 있어? 我的钱在哪儿? 혹시 아나운서 이미지 좀 생각해요. 남자 얘기에 돈 얘기에 지금. 계속 그런가요? 이러면은 이런 것도 되나요? 어떤 아니요. 거요? 어떤 거요? 我的男朋友在哪儿？ 네. 우와. 我的钱在哪儿？ 아나운서 이미지 좀 생각해요. 남자 얘기에 돈 얘기에 지금. 계속 그런가요? 이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미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 지엔在哪儿? 이런 응용력이면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짜이, 짜이, 在 짜이, 짜이. 在 짜, 있다, 계시다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한국어 짜이날. 한국 짜이날. 같이 해볼까요? 네. 한국어 짜이날. 한국 한국 네, 짜이날.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공항이 어디에 있나요? 하려면 네. 찌창, 짜이날. 지창 짜이날. 그러면? 지창 짜이날. 그러면
너무 잘하시니까 네. 이번에는 니자의 날 어디에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려면 네.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중국어로 这儿이에요. 这儿 쩔. 왜 우리 쩌가 디스였잖아요. 네. 근데 얼이 붙으면 장소를 표현해서 쩔 하면 여기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음도 얼스럽게 네, 들어가야 돼요? 쩔. 네. 쩔. 쩔. 여기. 그러면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표현하려면 我在这儿. 워, 짜이, 쩔. 네. 그 반면에 우리가 여기 디스는 쩌였고 먼 곳에 있는 거는 나였잖아요. 그러면 저 곳 하려면 날 하면 되거든요. 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저곳은 날이고요. 어디는 날이에요. 네. 네, 성조만 다르고 소리가 같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니 짜이 날 해야 되는데 네. 니 짜이 날 해버리면 네. 너는 저기에 있다. 네, 남펑요 짜이 날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남펑요 짜이 날 해버리면 남자친구가 있지도 원래 않았는데 저기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조에 되게 주의하셔서 해야 되는 발음이에요. 저기는 날. 이성을 어디는 4성으로 바꾸고 싶네요. 아, 네, 그렇네요. 삼성을 4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곳은 날이고요. 저곳은 날이고요. 어디는 날이에요. 어디는 날이에요. 네. 니 짜이 날. 니, 짜이, 날. 그래서 너 니 어디에 있니? 그렇습니다. 네. 니 짜이 날 해버리면 네. 너는 저기에 있다. 네. 남펑요 짜이 날 하고 남펑요 짜이 날 하고 남펑요 짜이 날 해버리면 남펑요 짜이 날 해버리면 남자친구가 있지도 원래 않았는데 저기에 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얼 발음이 이제 힘드시다면은 네, 네, 맞아요. 그냥 这里, 那里라고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냥 这里, 那里라고 하셔도 돼요. 쩔이. 네, 예를 쩔. 들어서 네, 이게 힘들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 我在这里 이제 금방 배우신 거고요. 네. 我在这里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얼 발음을 하는 게 조금 힘들다 느껴지면 네. 쩔 대신에 우리 쩌리 하잖아요. 쩔. 여기 쩌리. 쩌리. 아, 그리고 쩔. 나리 개나리 나리. 네. 질문을 할 때도 니자이 날 발음이 힘드시면 니자이 날이. 네. 네, 같은 표현이에요. 오. 네, 얼 발음이 어려우신 나리. 분들을 위해서 얼 발음. 네, 쩌리, 쩌리, 나리. 나리까지 알겠습니다.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있어요. 언제나 저는 여기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다 SNS용도 문장인 것 아, 같은데. 그럼 약간 허세가 곁들어진 그렇죠. SNS 문장. 항상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여기 있어요. 언제나 저는 여기 있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짜이를 활용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짜이를 활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까요. 네. 이제 짜이찐 하는 거 어떨까요? 아, 짜이 그 그만하고 짜이찐. 짜이 소리만 갖고 글자는 다르지만 어. 네, 짜이찐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퀴즈 시험 이런 거 다 하지 말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하지 말고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우리 오늘 드립시다. 뭐예요? 그러면은 짜이가 들어간 멋진 문장 선물 주는 거 어때요? 네. 그러면 제가 해도 되나요? 저도 해도 되나요? 네, 일단 그럼 그럼 제가 미영 씨 먼저 손 해도 되나요? 네. 今天在这儿跟大家一起学汉语，我非常非常高兴。哇大家一起学汉语，我非常非常高兴。 와, 근데 저렇게 처음 今天在这儿跟大家一起学汉语，我非常非常高兴。 와, 근데 저렇게 처음 잘해버리면 네. 저희가 잘하지. 네. 저희가 짜이장면이랑 하려고 그랬는데 짜이장면이랑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잘하면은 아, 어떡하죠? 네. 그래도 보미 씨도 일단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제가 미용 씨만큼 유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저의 진심을 담아서 네. 한마디를 해보자면 我爱中国密码 우와. 因为你们在这儿 와. 我爱中国密码 우와. 因为你们在这儿 와. 저는 차이나 코드를 사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와. 我爱中国密码 우와. 因为你们在这儿 와. 저는 차이나 코드를 사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와. 이런 뜻이었어요. 네. 오글거리죠? 재현 씨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는 진짜 짜이장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음식이 너무 짜이 이거 이런 거밖에 없었고. 그래도 우리가 네. 열심히 배웠으니까 그러면 짧게라도. 와 네. 시환 어. 짜이쩔 와 네. 시환
짜이쩔. 우와. 이 정도. 알아들어요? 다행이네요. 네. 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게 네. 좋다. 오. 와, 네. 시환. 짜이쩔. 진짜 감동적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짧고도 배운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이런 중국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신다면 네. 더 쑥쑥 실력이 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시시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我 네. 喜欢在这儿. 저는 여기에 있는 게 네. 좋다. 오. 我爱中国密码因为你们在这儿. 저는 차이나 코드를 사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중국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이 중국에는 정말 많은 소수 민족이 있는데요. 사실 많다는 것만 알지 소수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중국에는 소수 민족이 얼마나 되나요? 중국에는 이제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92%고요. 나머지가 소수 민족인데요. 이 소수 민족이 차지하는 영토가 이제 중국 전체 영토의 6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군요. 엄청나게 많군요. 이게 사실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게 네. 외진 지역에 모여 살면은 요거를 소수민족이라 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소수민족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문화 공동체여야 한다. 이 말인즉슨 같은 공동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공동의 주거지역, 경제생활, 그 문화를 같이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민족이 독자적인 민족으로 존재할 그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성립된 민족이 55개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의 많은 민족 중에 저희가 배우는 중국어, 한위가 중국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나머지 민족들은 다 사투리를 쓰는 건가요? 네, 맞아요. 회족과 만주족은 한위를 사용하는데요. 네. 나머지는 모두 자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수 민족의 언어가 문자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몇 군데는 정부의 도움으로 문자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 소수민족마다 언어가 사실 너무 네, 많은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예. 이게 한위, 따로 배우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중국은 민족 언어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네, 특정 민족의 문화로 인정을 하면서도 하지만 민한 겸통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쓰고 있는 부통어, 한위, 중국어를 못 잘한다라는 그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소수 민족으로 인해서 중국 안에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끼리는 이 소수 민족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소수 민족이 또 워낙에 많고 네. 또 이제 자신만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전통 이상이나 그런 게 네네.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수 민족이 계시는 곳이 이제 뭐 저희가 많이 놀러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호의적으로 맞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지 마을, 땅끝 마을 약간 이런 데 가는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 소수 민족이 있는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짱주, 장족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장족, 유명하죠? 아세요? 알죠. 있어요? 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중국에 있죠. 정답입니다. 네, 네. 정답인데요. 중국의 티베트 쪽에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인데요. 네. 이 민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의상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지퍼랑 완전 다른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게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온도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통 문화와 의상도 이제 따로 자기만의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묘족이라고 하는데요. 묘족 들어봤죠? 묘족이라고 하는데요. 묘족 들어봤죠? 묘족. 아세요? 아, 묘족 알죠? 리즈 리즈 씨가 씨도 있고 연예인 중에도 유명한 차오르 씨.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묘족 저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묘족 아가씨. 네,贵州 귀주성. 귀주성 네. 유명한 명수가 있어요. 전통춤 되게 예쁘잖아요. 네. 네. 묘족도 자신만의 언어가 있어요. 네.
저는 묘초 사람이잖아요. 네. 묘초만 따로 있어요. 묘초 인사하는 니하오는 모우. 뭐? 모우. 뭐? 귀엽다. 귀여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 전체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 수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제 좀 큰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수민족은 그 한족과 사는 환경도 좀 다르고 생활 방식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이 정부에서 관할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의 헌법으로 전국의 여러 민족은 평등하고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한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오. 네. 네, 이 소수 민족에게는 계획 출산의 완화나 명문대 진학, 배분, 그리고 휴직할 때 혜택을 주는 등 우대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이라는 국가에 이렇게나 다양한 그 민족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예, 네. 지켜가면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륙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핫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3위를 차지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3위는 여심을 사로잡은 푸틴입니다. 대통령이요? 네. 이 남자다운 외모를 가진 남성이 섬섬 옥수로 피아노 건반을 날아다닌다면 우와. 10초 만에 반하지 않을 여성이 있을까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빈관에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놀랍게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멋들어지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주한 곡은 1950년대 후반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대중가요 두 곡이었는데요. 평소 권력 장악을 위해 남자다운 면모를 가시해왔던 그가 보여준 연주는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연주 동영상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이 중국 여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남성적 마초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외강 내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 푸틴 대통령이 너무 우리 재환 씨랑 컨셉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부드러운 마초 컨셉에. 네. 기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이게 참 창피하긴 한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때 피아노를 이렇게 치시는 모습 보니까 네. 그냥 부드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음악가라 그런지 몰라도 저 피아노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래서 그게 신경 쓰이셨구나. 그것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네. 이 중국 여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남성적 마초의 상징이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주한 곡은 1950년대 후반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네, 그리고 사실 피아노 연주하면 또 재한 씨 아닙니까? 저는 네. 제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한 수 없으니 알려주세요, 푸틴 씨에게. 근데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라 조율부터 해야 되는 예, 거 예. 저 해드려야겠네요. 전시용 피아노였거든요, 저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푸틴 한번 만나면은 제가 개인 강습 해드릴게요. 한 수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 푸틴 대통령 하면 약간 웃옷을 벗고 네. 그 말을 타는 맞아요. 모습이나 뭐 전투기를 직접 이렇게 조종하는 모습, 또 아니면은 뭐 유니폼을 입고 아이스하키를 하는 모습 이런 네. 것들이 자주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인들한테도 그 푸틴 대통령이 평소에 그런 이미지였나요? 네, 혹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거나 뭐 그런 사진이 많이 나와서 이제 중국인들에게도 이제 활동적이고 강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많이 찍혀있죠. 네. 근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방금 보신 그 피아노 연주 동영상은요,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보도로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일부러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먼저 일찍 도착을 했다는 얘긴데 네. 진짜 너무 웃긴 거 푸틴 대통령이 정상들 사이에서는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네네, 들어봤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 계단을 내려옵니다.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참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30분 넘게 푸틴을 기다려야 했고 네, 지난해 한러 네. 정상회담 때는 1시간 45분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했네요, 좀. 엄마, 그리고 세상에. 즉흥 연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연주를 하자마자 러시아 국영 매체에서 보도되었고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점. 이것이 의심되죠. 이 순간을 위해서 이제 연습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좀 재밌고 약간 귀여우신 것 같기도 귀여우시네요. 예, 네. 뭐 의도야 어쨌든 간에 저런 모습, 예, 피아노를 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잘 치는 남자가 멋있는 것도 팩트니까요.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렇구나. 왜 난 안 생기지? 자, 그러면 이어서 2위도 알아볼까요? 네. 2위는 싱글이시면 싱글칸을 이용하세요입니다. 최근 중국 선전의 싱글들을 위한 지하철이 생겨 화제입니다.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용 칸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남성들이 타는 파란색, 여성들이 타는 분홍색 이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고백 열차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두 손 두 발이 오그라드는 이 고백 열차에는 시민들이 보내온 고백 문자들이 선별돼 적혀 있는데요. 애인, 부모님, 친구 등 전하는 고백의 내용들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 열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싱글 전용 좌석입니다. 오. 임산부도 노약자도 앉을 수 없는 이 싱글 전용 좌석 바닥에는 각종 구호들이 적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입니다.를 시작으로 솔로 탈출 희망 멘트들부터 싱글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은 문자도 여기저기 적혀 있다는데요. 모두의 눈시울을 붉힌 멘트가 화제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정말로 완벽합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요. 물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눈물 없인 탈 수 없는 고백 열차. 아무리 궁금해도 커플 탑승은 금지입니다. 이 한국에도 저 열차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고백 열차뿐 아니겠습니까? 이게 싱글 전용 좌석뿐이겠습니까? 이게 솔로 2년 차 앉는 좌석, 3년 차 앉는 좌석, 그걸 나눠서. 모태 솔로 앉는 좌석. 네. 아 이거 도입이 시급합니다. 왕좌를 하나 아 그러니까요. 왕자가 네.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이 열차에서 봤던 사람 계속 보면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또 있고 막 근데 저 사람 이러면. 아직도 타고 있네?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이런- 정들지 네. 않을까요? 아, 맞아요. 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목이 열차가- 불쌍하시다 봐요. 네. 본인도 쏘면서. 예.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선전 씨는요, 네.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이 열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진짜 재환 씨 말처럼 정말 그럼요. 짝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이래도 웃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싱글 칸에 타는데 네. 애인을 마주치죠. 니 네. 웨이 셔머, 그쵸. 그렇죠. 아, 네. 네, 뭐 중국 전반에 이런 열차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다른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반응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보시면은告白地铁单身狗既爱又恨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고백 지하철 솔로들은 좋은 남편 원망스럽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자면은 굳이 자기가 솔로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애인을 찾겠다라는 네. 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네. 十几天了没有遇到过 열흘이 넘게 지나도록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 每次都是刚好错过了 항상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만다. 지하철도 안 도와주네요. 네, 항상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만다. 지하철도 안 도와주네요. 네, 同事已经遇到3次了. 同事已经遇到3次了. 회사 동료는 벌써 3번이나 탔다고 하는데 连老天都不满足我这个单身狗的小小心愿. 하느님도 이 솔로의 작은 소원을 안 들어주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짠해나네요. 네, 마주치기가 예, 슬프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싱글 전용 좌석에 쓰여있는 글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정말 그 예술성이 뛰어난 글들도 있다고 아, 해요. 뭐야, 네, 뭐야?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네네. 네. 사진 속에 있는 글귀는요. 别人在等伞
我在等雨停이라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우산을 가져다 줄 사람을 기다리지만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네 라는 슬픈 글귀입니다. 야.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네 라는 슬픈 글귀입니다. 야, 이거 채연 씨가 하면 되게 재밌겠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오늘도 비가 온다는데. 그러니까요. 난 그러네요. 이런 거 말고 반대로 막 이게 되게 달콤한 말 많이 알고 있는데 막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그라드는 말인데. 뭐요? 야, 초콜릿 공장 망한데 왜요? 네가 너무 달콤해서. 왜요? 네가 너무 달콤해서. 이런 것도 주는 그런 거 이제 솔로 탈출한 후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얼마나 쓸 수 있죠. 아, 이런 거 얼마나 어제 보면 많은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 많은데도 아직까지 이거를- 혼자만 쓴다는 게 너무 아이고야. 슬프네요.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적혀있는 글만 봐도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은 글들이네요. 네. 자, 그러면 차이나 하지슈 1위 소식도 볼게요. 네. 1위는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라더니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최근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포스터 한 장. 그런데 포스터보다 더 화제가 된 건 사진 속 모델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화제의 포스터에는 나 일본인이라서 다행이다 라는 문구와 함께 눈을 감은 채 활짝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와. 하단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일장기를 휘날리자라는 문구도 들어있죠. 일본에선 이 포스터가 교토등지에 붙어 있었다는데요. 이 포스터는 2011년 전국 신사를 총괄하는 신사본청이 전국의 신사 경내에 게시하기 위해 약 6만 부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포스터의 여성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네티즌 수사대와 중국 네티즌 수사대는 이 사진의 출처를 밝혀내는데요. 중국 사진 업체가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과 모델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인이라서 좋았다는 포스터 속 여성은 결국 중국인. 이거 난감하네요. 네, 정말요. 네, 이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말,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인임을 과하게 이제 자부하려다가 이런 사태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네. 이 이미지를 다운받았었던 업체 측이 확인해본 결과 음. 중국인 모델이라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아하. 합니다. 네, 이미지 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진 밑에 Produced in Beijing, China라고 뚜렷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일본인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거죠. 헷갈릴만 해요. 네. 이 중국 사진 업체도 일이 커지니까 수습을 하려고 했는지 네. 사진 속 여자가 중국인이기는 하지만 목적에 따라 일본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애매하고도 그러게요. 책임감 없는 말을 했다고 해요. 진짜 책임감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중국인들이 이번 사건의 반응은 좀 어때요?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진짜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좀 좋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패러디하면서 네.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패러디하면서. 네. 사실 이 포스터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시리에 빠진 일본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6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인들로서는 참 유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인임을 지나치게 이제 과장한다거나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게 스스로 이렇게 좀 돌아봐야 할 일이다라는 각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큰 의미를 담아버리면 두 나라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더 커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무겁지 않은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핫 이슈였습니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선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궁극의 가성비 값 하이얼.
하이얼이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하이얼은 많이 들어봤지만 네. 뭐 하는 기업인지까지는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네. 자주 쓰시는 그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 제품을 주려고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인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제품이겠네요. 네, 네. 맞아요. 거의 집집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꼭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뭐 있어요? 세탁기 있어요. 네.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예. 네. 자, 중국인들을 넘어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중국 백색 가전의 1인자 하이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 함께 하시죠. 이름 하이얼 전자. 1984년 출생. 하이얼 그룹의 전신은 중국 정부가 세운 칭다오 냉장고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의 공장장으로 현재 하이얼 전자의 장루이민 회장이 취임하는데요. 1982년 칭다오 정부의 가정부문 매니저로 승진하고 2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장은 147만 위안의 적자에 폐업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이 공장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며 공장 비품과 자재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사회주의 기업 중에서도 최악의 기업. 이런 악조건을 견디지 못해 이미 공장장 3명이 불명예로 퇴진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은 엉망진창의 기업에 장루이민 회장이 35세의 젊은 나이로 급파되었는데요. 장루이민 회장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 역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취임한 장루이민 회장은 엄격한 규율의 적용과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실천하며 공장다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취임 이후 그는 냉장고만 생산하던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공기 정화기, 세탁기,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본격적인 가전제품 회사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장루이민 회장은 결점이 있는 제품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한 고객으로부터 냉장고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는데요. 장루이민 회장은 즉시 창고로 가 제품을 검사했고 76대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 직원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76대를 그냥 판다면 내일은 760대, 다음엔 7,600대의 불량품을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품질 개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냉장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냉장고는 800위안의 엄청난 고가로 직원의 월급을 2년 동안 꼬박 저축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품질, 서비스, 혁신을 견고히 세우겠다는 장루이민 회장의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하이얼의 품질 경영은 시작됐고 1999년부터는 컴퓨터를 생산하며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드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합니다. 네, 지금은 생활가전 시장에서 삼성, LG, 일렉트로룩스 등을 따돌리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가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이얼. 불량 냉장고를 거침없이 부수던 회장님의 망치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쭉! 네. 진짜로 말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그쵸, 킨 거네요. 와. 네. 가전제품 기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냉장고를 망치로 부술 때 옆에 있던 직원들은 얼마나 따끔따끔했을까요? 따끔따끔하진 않고 뜨끔뜨끔했을까요? 왜? 튀었나요, 파편이? 파편이 튀어나가지고 막히니까 얼마나 따끔거렸겠어요. 맞아. 일리가 있어요. 가슴 속으로도 얼마나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예. 뜨끔뜨끔. 그럼요. 네, 이런 과감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었던 네.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장루이민 회장님의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냉장고 사건 이후로는 앞으로의 품질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상품은 생산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를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불량 냉장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어요. 이 직접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회장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 막 이런 네, 생각 맞아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얼 공장 그 내부에는요 곳곳에 이런 무서운 게 적혀 있었대요. 네.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 행동하라. 네, 이런 무시무시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금까지 그 내는 그 실천력이 바로 이 하이얼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뭔가 굉장히 화끈하고 빠르고 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하이얼이라는 기업의 이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경쾌하고 발랄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이. 하이. 네, 기업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이 hire를 영어로 하면은 네. HAIR이거든요. HAIR. AIR. 이 영어가 이제 영어에서의 hire이랑 같은 발음이에요. 더 높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포부를 표현한 거죠. 근데 하이얼은요 이름도 참 흥미롭지만 상징하는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네, 중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간판, 뭐 동상, 그림 같은 걸 되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저 그림입니다. 봤죠, 저거. 예. 네. 봤어요. 이게 엄청 귀엽긴 한데 네, 이게 가전제품. 그렇죠, 무슨 상관인지. 그렇죠. 네, 냉장고에 저는 과자라고 냉장고에 저기 생각했거든요. 붙어 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하나는 애니메이션까지 있대요. 애니메이션이요. 과학 만화라고 하거든요. 네. 太怪了，这么小的身子怎么会有这么大的脚？脚大身轻，压强又小，这样他们就可以再长。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제 이게 황인이 있고 백인이 있잖아요. 아, 이제 그러네요. 황인은 중국 기업을 뜻하는 거고요. 백인은 서양의 독일을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인의 이제 엄지 손가락은 최고의 냉장 기술력을 뜻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인 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네, 그 이제 깨알같이 또 아이스크림이. 네, 주 상품인 냉장고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네, 전 그리고 적당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수영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본사가 칭도 팬티 있기 아니고요? 때문에 아, 네,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야. 이 그림 하나에 깨알같이 정말 많은 의미들을 집어 넣었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장노희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수기라는 생각은 있어도 실제로 비수기라는 건 없다. 우와, 멋진 말이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엿보이는 기업인데요. 그 네.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을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1. 안 되는 게 없는 기업입니다. 네. 어쩌면 지금의 하이얼 정신을 만들어준 또 하나의 일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네. 1996년에 중국 수촨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하이얼 세탁기를 구입한 한 농민이요. 세탁기 배수관이 자주 막힌다면서 이제 불만을 막 토로를 했대요. 근데 희한한 게 유난히 이 지역에서만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얼이 조사를 직접 해봤더니 농민들이 세탁기로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구마 등에 들이 세탁기로 옷을 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구마 등에 야채를 자꾸 이렇게 씻고 있었던 거예요. 세탁기로요? 네, 뭔가 깨끗하게 씻어야 하니까요. 씻으시나요, 그게? 부서질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그거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고구마를 씻은 사람 잘못이니까 만약에 그쵸, 세탁기가 그쵸. 고장나도 그건 보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하이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얼마? 네, 농민들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얼에서는 이제 고구마를 씻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우와. 합니다. 멋있다, 진짜. 멋지다. 역시 하이얼이 한다면 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2년 만에 완성된 이 세탁기는 고구마와 과일을 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개까지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정말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대단하네요. 네, 한 번은 또 어떤 고객이 네. PC를 샀는데 네. 사막을 건너야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백화점에서 1,500km가 떨어진 지역에 있었대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배달을 당연히 안 해주고. 1,500km. 네. 1,500km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짜장면 주문하는 거랑 같은 급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그럼요. 이게 당연히 배달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근데 냉장고까지 이제 네. 다 부쉈는데 오. 사막 못 뚫겠습니까? 못 들어야죠. 예. 당연히 예. 배송과 설치를 약속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그만 이때 배달 차량이 고장이 난 거예요. 엄마. 네. 네, 근데 이제 고객이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갔을까 알아봤더니 무슨 수로? 낙타를 타고 진짜요? 알아봤더니 무슨 수로?
낙타를 타고 진짜요? 사막을 대단하다. 건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네, 정말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영화로 그러니까요. 제작해도 그래, 될 이거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해도 돼요. 예. 네, 이렇게 고객이 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려는 방법을 찾아왔던 것이 바로 하이얼의 승부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백색가전의 승리입니다. 백색가전이면은 보통 이제 냉장고, 세탁기 네, 이런 네. 가전일 맞아요. 수. 네. 예, 맞아요. 중국에서 당연히 뭐 실제로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요. 그쵸. 이제 현 시대에서는 필수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이얼은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2010년부터 4년 연속 세계 백색가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이얼은 현재 160여 개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인력도 현지에서 구하는 게 철칙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최근에 하이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게 있는데요. 네. 작년 6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지의 가전 부문을 하나 약 6조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깔려 있는 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기준으로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중국 하이얼이 미국의 전통 브랜드인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 사업 부문 인수에 나섭니다. 하이얼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54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또 2015년에는요, 세탁기와 냉장고 부문에서 월풀과 일렉트로닉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의 인프라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하이얼이 이제 공룡기업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장로임 회장이 냉장고를 부술 때 사용했던 망치가 이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정말요? 해요. 네. 2009년에 국가 문물로 공식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와. 중국의 가전시장 성장을 넘어서 중국에 성장하는 데 많은 의미를 심어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이다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